이상한 얘기 하지 마. 독하스. 저 나간다 해서 되게 환영했어요. 그냥. 저도 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본인이 안 하지 않아요. 안 듣잖아. 근데 내 얘기를 안 듣잖아요. 당신도 안 듣잖아요. 듣죠 나는. 아니 시작.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 박용환입니다. TV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 딸 두 아이의 엄마 김태린입니다. 쇼호스트. 한순간에 쫙 볼록. 저도 40대 아이 둘 낳고 딱 이거를 보는 순간 당장 써봐야 되겠다. 저희는 이제 만난 지 3개월 만에 사실 날을 잡았어요. 네.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죠.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 저런 말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이제 아기가 생겨서 지금 우리 첫째 아들 급하게 결혼을 해서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뢰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의뢰. 네. 태린 씨가?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1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집의 생계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못 갖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거의 집안의 살림과 생계를 다 맡아서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도 지지를 않아요. 서운하거나 섭섭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싸움이 되는 건데 좀 져주고 이해해주고 하면 될 것을 자꾸 싸움으로 이끌어가니까 사소한 걸로도 계속 싸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뭐 맞죠. 제가 네. 결혼한 지 딱 1년 정도 만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뭐 사업을 준비하고 뭐 사실 1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을 하지는 못했어요. 1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은 좀 이렇게 했던 것만 얘기해. 했던 것만 얘기해. 무슨 뭐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 그냥 처음에 전동 스쿠터? 이거 이제 한창 붐이 일었을 때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너무 좀 빨랐다고 얘기해줘. 자꾸 뭐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빨랐어요. 남들보다 조금 빨라서 네, 빠르게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키우겠다고 어쨌든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됐고 또 눈을 돌린 게 그 타프처럼 생긴 그것도 좀 빨랐어요. 그게 뭐냐면 비장의 카드 대박의 아이템이다. 유레카를 이제 딱 그늘막 타프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쌓여 있어요. 재고가. 네, 아직도. 근데 이제 조금씩 다 그래도 지금도 다 조금씩 나가요. 그거는 아직 포기한 사업은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캠핑용품하고 마스크, 올해는 이제 마스크를 좀 통해서 조금 그나마 그래도 이제 좀 일어섰고 이제 지금은 천연 세정제를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마스크 사업 저는 그거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업종 바꾸지 말고 그렇죠.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거죠. 이 일 벌리고 저 일 벌리고 집에 가지고 오는 돈으로 그 사업을 또 벌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더 크게 이제 조금 더 크게 좀 성공을 그런데 시켜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 이제 나도 직장 다니니까 뭐 2, 3년간은 제가 뭐 돈 경제적인 이런 걸로 막 하지는 않았죠. 하지는 않았지만 싸울 때마다 그런 얘기를 나에게 화살을 꽂았죠. 열심히 하라고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계획만 얘기해요. 결과를 보여주는 건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얘기를 해봐야 부정적인 피드백만 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 가서 전혀 메리트가 없고 내가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도 뭔가 소비점이 내 새끼를 약한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나의 새끼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근데 본인 고집 때문에 어쨌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쨌든 안 됐잖아요. 아니 안 된 게 아니라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정말 상도 받았어요. 아이디어상. 상만 받으면 왜 돈을 못 벌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데. 이거예요 지금. 지금도 내가 이렇게 난 하고 싶어 할 거야. 희망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만 더 해봐. 해줬으면 하는데 물론 현실적인 부분 뭐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지금 뭐 그 취업을 어쩔 수 해서 없는 상황 때문에 나는 이제 계속 힘들어지고 10년을. 계속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해야 되고 자금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저도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금전적으로도 적금도 깨서 주고 아이고. 뭐 아이 용돈 받은 그것도 급하다 그래서 돈 주고 그랬어요. 통장에 마이너스를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아니 희망을 가지라고 좀 이렇게 그렇게 언젠가는 될 거야.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 위태위태하거든요. 이번엔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믿고 믿어달라고. 전에 저도 한번 또 부탁했다가 완전 뭘 부탁했죠? 돈. 저봐. 아주 제가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빌릴 때 나한테 얘기할 때는 나 이거 잠깐만 쓰고 나 들어올 돈 있으니까 금방 줄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도 신용을 잃었죠. 아니 갚잖아 그러니까. 근데 갚기까지 갚잖아. 그 전 상황은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거고 이 사람 사업자금 끌어주면서 제가 마이너스 했던 이자까지도 제가 다 떠안고 제가 다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나한테 부담을 줬는데 이번에 무조건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안 돼. 사업은 사업대로 너 알아서 하세요. 우리 돈 절대 건들지 마.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이 아니잖아. 자기는 자기 돈인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저도 자기 돈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갖다 주는 거는 이렇게 주머니가 다른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나는 진짜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싶어요. 그렇지.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정적으로 달달이 생활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기 월급은 항상 없어. 사장님이 월급이 없어요. 사장님이. 들어봐야죠. 항상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소리를 되게 크게 질러버려요. 되게 냉정하고 차갑고.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말투가.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낳고 3개월 만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이제 또 맹장까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제가 그 1년 동안 좀 많이 몸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응급실을 2번인가 3번을 갔었는데 그 2번, 3번 다 제가 혼자 택시 타고 제가 운전해서 응급실 갔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도 하물며 우리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다투거나 얘기 안 안 하고 다투거나 응급실을 가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나 아프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또 아니 안 그래서 깨웠잖아. 나는 아픈지 몰랐다니까. 진짜 안 어이가 깨우고 없네. 그래서 몰랐던 어쨌든 건데. 입원을 해서 제가 수술까지 했어요. 맹장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수술도 저 혼자 들어갔어요. 저 혼자 들어가서 보호자 없이. 뭐 애들 때문에 못 오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수술날은 이모님이 일찍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럼 본인이 서둘러가지고 수술하는데 와야 되잖아요. 가봐야지. 저 수술실 들어가고 나서 왔어요. 네. 와, 이거 화가 나죠. 그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 뭐라고 했더니 소리 지른다고 화낸다고 거기서 본인이 또 소리를 지르고 병원에서 환자복 입은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생계를 다 책임지고 몇 년 동안 그래 말로는 고마워 우리 집 가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나는 배려를 원하고 이해를 원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걸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눈물 날라 그래요. 이도 저도 되게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전 이모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 갔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아니, 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제가 얘기하는 건 핑계인 거예요. 저는 바로 준비해서 나갔는데도 그 시간대가 안 맞았는데 그 제가 얘기하는 거를 믿지를 않고 그걸 갖다가 섭섭하다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를 질러요. 그럼 봐봐요. 이미 화가 나 있는데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덮어놓고 미안해. 아 그래 그랬겠구나가 돼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이래서 이랬고 자기 핑계만 먼저 확 얘기를 해보면 그게 화난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 주겠냐고요. 이 밖으로 나오는 말은 그냥 비아냥인 거예요. 너무 비아냥투로만 계속 뭐 농담처럼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예를 들어서 보면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욕실 슬리퍼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그거 새로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거 자꾸 돈 쓰지 마. 자기는 사치가 너무 심해 막 이러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되는 거. 나보고 사치가 심하대. 욕실 슬리퍼 몇 년 만에 바꾸면서 사치 심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본인이 돈을 벌지만 그 돈 뭐 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조금 아껴서
조금 더 그렇다고 내가 저축도 하고 명품을 절약도 사고 하고 할 수 뭐고 있잖아요. 하는 그런 게 부분들을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내 돈 버는 걸로 내가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전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쌓였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제대로 된 PC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이제 교육용으로도 필요하고 하니까 노트북을 사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사지 말래. 자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하나 남아도는 게 있으니 그거를 설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갖고 와라. 근데 이제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아유, 뭐야. 3달이 지나고 아유,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언제까지 갖다 놔라 하진 않았어. 그걸 그냥 그래 난 갖다 놓게 그랬잖아.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노트북 살게 결제할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내가 사는 게 빠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해가지고 막 검색했더니 그냥 그것도 TV 보고 앉아가지고 사지 마. 내가 갖고 온다니까. 거기서 기분이 일단은 좀 나빴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지고 왔냐? 안 갖고 왔어요. 그 다음날도 맞아 하면서 안 갖고 왔어요. 사라는 것도 못 사게 하고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것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대뜸 근데 그때 사실 저도 되게 바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되게 바빴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늦게 들어가고 막 밤도 새고 들어가고 며칠의 시간을 줬잖아요.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도 거기서 그럼 내가 노느라고 안 했어?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화가 났는데 거기서 같이 소리 지르고 나 잘랐어 그러면 이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 전화해서 여보 내가 이틀 전에도 얘기했는데 성인 분자랑 살아 그러면 아니 이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이거 왜 안 갖고 와 오늘 좀 갖다 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화하자마자 내가 처음에는 전화하자마자 그렇게 막 이렇게 되니까 그날 이미 화가 이만큼 나 있는 때라고 하루 이틀 지금 몇 개월에서 지난 내가 그걸 알았잖아 내가 되게 바빴다는 걸 그것이 나 말하기 힘들다 진짜 아유. 정말 뭐 천사랑 살아야지 그러면 천사랑 살아야지 그러면 아니 그런 얘기도 못하나? 그런 잔소리도 못하나? 아니 지금 몇 달을 기다려가지고 컴퓨터 그 몇 달도 그냥 얘기만 꺼냈던 거지 아니 얘기를 꺼냈으면 아니 언제까지 갔다가 설치해줘 이거 아니었잖아 나 진짜 오케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럼 살짝만 요 정도만 소리를 지르든가 근데 요 정도를 그냥 빡 질러버리면 일하고 바쁜 이 정도는 뭐고 이 정도는 뭐 거기에 또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직원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소리가 다들 왜 컴퓨터를 내가 지금 언제 얘기했는데 이걸 그럼 직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화기를 쓱 들고 나와요 그럼 제가 얼굴이 뭐가 그러면 나는 거기서 미안해 나 오늘도 깜빡했어 그러니까 미안해 이렇게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된장녀 아닌데 된장녀 취급하면서 돈 벌어오면 다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는 엄마로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엄마 자격도 없네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상처되는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돈도 못 벌면서 네가 지금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저는 환장하는 거죠, 정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럼 저 거기서 그냥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운 얘기하면 결론이 안 나요. 그러네요. 진짜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결론이 안 나고. 그치. 보면 저도 밤방송을 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1시 방송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끝나면 2시고 집에 들어오면 거의 3시예요. 이제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거의 4시에 이제 잠이 들죠. 그치, 예. 그런데 아침에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애들도. 아침에 어김없이 7시 반에 8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새벽에 3시, 4시에 잠든 와이프가 있으면 본인이 좀 평소보다는 일찍 일어나서 아이 케어도 하고 좀 더 서둘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잘 거 다 자고 오히려 저보다 더 늦게 일어나요. 하물며 제가 없으면 계속 지각했어요. 유치원에 지각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허무해지죠.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왜 집안일, 아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 다 안고서 나 돈 버는 기계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저도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왜냐면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를 하는 건 제가 더 많이 해요, 정말. 제가 우리 애들이랑 어디 나가잖아요? 그럼 엄마 없는 애들인 줄 알아요. 26개월 된 딸내미와 아이 데리고서 놀러 가면 제가 가끔은 처량해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방송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그럼 네가 돈을 벌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말이 네가 돈을 벌어. 내가 그러면 노느라고 같이 안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근데 저도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참
저도 이제 지치고 힘든 거예요.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엄마 홈쇼핑 좀 그만두면 안 돼? 큰아들이 맨날 새벽에 나가고 밤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도 일을 그만두고 싶은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물론 어디 회사에 소속이기는 하지만 1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몸까지 같이 아팠던 것 같아요.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받아서 약도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2번이나 이혼 위기.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한 번은 법원까지 갔었어? 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떨어져 있었죠. 아이 때문이었어요. 그쵸. 이 사람도 아이가 아마 제일 큰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좀 내려놓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피 그러니까, 터지게 싸우던 시간들이 조금씩은 이제 완화가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덜 싸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 1회. 최근 들어서 좀 싸운 이유는 약간 그 잠자리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서운해하니까, 섭섭하니까 나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안 되는데 뭐. 손궁합은 사실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결혼까지 오게 된 거. 이 친구들 몇 명이서 이제 술을 먹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관계는 주 2회 정도 해. 뭐 이러면 야, 그렇게 싸워도 그렇게 해? 야, 그렇게. 자기도 웃어.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다가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10번 정도를 요구하면 그때 이제 한 번 정도 되는 거죠.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날은 그게 딱 보여요. 평소에 아들한테는 막 딸한테는 뽀뽀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안아주고 정말 그런데 저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진짜 평소에 그러다가 뭔가 좀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날에는 슬쩍 와서 건드려요. 이렇게 약간 뭐. 아니, 약간 신호를 보내는 거지. 이렇게 그냥 푹푹 찌르는 거지. 당연히 그럼 신호를 보내야지. 자꾸 여기 뭐 이게 만진다거나. 이렇게도 뭐 등도 가끔 두드려주고, 가끔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뭐 엉덩이도 툭툭 이렇게 치고, 뭐 가슴도 이렇게 그냥 애교스럽게 이렇게 정도는 하는 거죠. 그건 표현이 아니라는 게 저는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잠자리만을 위한 잠자리를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는 표현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표현을 안 한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평소에 좀 제대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표현이라는 것 자체는 제일 자신 있는 게 그거여서 그래. 제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여서 들이대는 거야. 그리고 저는 아직 스킬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가서 이제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상의를 벗으려고 하니까 벗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벗지 마. 정육점 고기 같으니까 벗지 말래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이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정육점 고기? 내가 그래? 남자들은 사실 거울 보면 이렇게 막 자기가 뚱뚱하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네. 이렇게 살아있네 아직.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시지 않나요? 정말 뭐 고마운 것도 많고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이러면 마음이 움직여서 이 사람이랑 자고도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던가 아니면은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끌리는 어떤 남성적으로 섹시미라든가 1년 전까지 나한테 섹시하다고 했다고. 남성적인 면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두 개가 없어요. 그게 배만 계속 나오고 살찌고. 그냥 이제는 사실 좀 내려놓고 있는 상태죠. 네. 내가 일단 언성이 높아지고 뭔가 화가 났다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미안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세정제 사업은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킬 테니까 조금만 더 믿어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이쁘게 말해주면 좋겠어.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조근조근 이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난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 진짜? 그거밖에 없다고? 뭐 돈도 바라지 마.